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또 재밌는 댓글이 있었고 이거 유용하게 제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청자 통일평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늘스타님은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승무원 준비과정 어렵고 힘든 예비 승무원들 그리고 늘스타는 도대체 대한항공에 어떻게 합격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의 승무원 준비 과정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다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통일평화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 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질문이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자기소개 해보라고 해서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답변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녀로서 항상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학교 생활부터 어떻게 했는지 꾸준히 제가 열심히 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점 같은 경우도 제가 4.5 만점에 자랑은 아니지만 학점이 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점을 좀 어필을 좀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력서에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학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 할 수 있고 시켜주신다면 앞으로 중국어라든지 다른 제2 외국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저의 준비 노하우들, 공부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만 학교 다니면서 총 10개를 해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4년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만큼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진행을 해봤던 것 같네요. 벌써 2013년에 답변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책임감과 성실함 하나만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대한항공에 오게 된다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앞으로 하고 싶었던 제가 말한 일본어를 넘어서 중국어 공부나 다른 제3 취향지에 대한 언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꼬리 질문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다녔던 학교의 부속 어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마침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강권이 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중국어는 미리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어도 써야지 퇴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원어민 회화반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쉬는 날 언어를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취향지 언어도 잘 해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면접관들이 끄덕끄덕 만족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공부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말투 자체가 딱딱 떨어지는 말투이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다가 학점 같은 경우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고 이 친구는 공부 외에는 별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면접관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농담이었어요. 아재 개그? 그래서 최종 면접 전에 임원 면접을 봤는데 그때 임원 면접 상무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예인 김하늘도 있지만 골프 선수 김하늘이랑 이름이 같네요. 골프 잘 쳐요? 이런 아재 개그 하시는 거예요. 썰렁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골프 선수 미인 김하늘 선수가 있지만 이제 대한항공에는 김하늘이라는 승무원이 있을 겁니다. 골프를 아직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이기도 해서 스크린 골프조차도 저에게는 돈 1, 2만 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골프를 열심히 쳐서 상무님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골프 실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요놈 봐라 이런 느낌으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잘했나 보다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 봤나 보네 막 이러면서 최종 면접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상무님께서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무님이 또 계시지? 이랬는데 그분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그냥 같이 섞여 있을 때는 특이한 외모는 아니다 보니까 저를 따로 알아보시진 않았는데 이 이력서를 보면서 그때 그 학점 괴물이네요. 막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김하늘 씨 그때 골프 좀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골프 실력 좀 늘어서 왔나? 이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질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외람될 수도 있지만 뭔가 저를 강하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양꼬치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텔레마케터 아르바이트도 해봤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근데 왠지 딱 가면은 그 담당자가 이 녀석 마음에 든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도 평이하고 너무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그래 어디 이 녀석 대답 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길래 그냥 또 되게 자신감을 얻고 우리 큰삼촌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골프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골프 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패셔니스타 골퍼인 미녀 골퍼 김하늘 씨보다 제가 아무리 연습한다고 한들 골프 실력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보다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고 감각 있는 승무원으로서 골프를 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서 그냥 되게 당당하게 되게 뭐랄까? 아재 개그 하셔도 저는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막 되게 교만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의는 갖추되 큰아버지랑 농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냥 귀여운 막내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되게 많이 웃으시면서 예쁘신데 옷도 잘 입으시고 인기 많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질문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마지막 말 한마디에 손을 들진 않았는데 합격을 했어요. 왜 손을 안 들었냐면 이미 충분히 어필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 말 한마디 할 때 제 눈을 별로 안 쳐다보고 다른 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면접관과 면접자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괜히 끼어가지고 말을 재미없게 노잼으로 할 바에는 안 끼는 게 낫겠다 해서 손을 안 들었어요. 그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첫 면접에서 대한항공에 합격을 했고요. 그렇다면 늘스타는 대한항공 첫 면접에 바로 합격했으니까 승무원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겠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항공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했고요. 일문학을 전공했었던 그냥 일반 4년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에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혹자는 전연차라든지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업체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말 때부터 승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형 학원부터 시작해서 과외 업체도 한 10군데 정도 뜨내기처럼 원데이 클래스도 다니고 한 달짜리 과외도 다니고 이러면서 스피치에 대한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실망스러운 강의들도 있었던 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부분들도 사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현직에서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예승이들끼리만 이야기해서 얻어질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나의 결점들을 봐주시니까 그것도 또 제가 멘토를 굉장히 여러 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리는 나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1년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제가 3학년 때쯤 아시아나항공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암리치도 닿지 않는 꼬꼬마 예승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갔을 때 그냥 부드럽게 웃고 면접 구두도 11cm에 1cm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깔창을 12cm 구두를 신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최대한 키 라인을 맞추었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최종 면접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김하늘 씨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승무원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되게 그냥 당당하게 웃으면서 저희 학교에는 좋은 취업계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1년 동안 레포트 대체를 해주십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뽑아주신다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왜 떨어졌는지 한참 멘토들을 다니면서 과외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쌤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늘 씨는 참 당당하고 좋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진 그래도 겸손하고 뭐랄까 좀 주눅 드는 건 아니지만 겸양적인 표현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노력하는 태도를 좋아한다. 근데 너무 그거는 날로 먹는다라는 느낌? 취업계를 사용을 해버려가지고 대체해서 이렇게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게 학업을 소홀히 한다라는 느낌을 줬을 수도 있고 또 하늘 씨가 조금 자만해 보이는 느낌을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선배의 입장에서 멘토쌤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나는 좀 똑부러지는 말투에 자신감 있는 태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말 표현을 부드럽고 순화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게끔 단어를 계속 고치고 오탈자를 고치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방법 동안에 제가 1년을 또 더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내가 승무원 준비를 해서 대한항공 첫 면접은 가야겠다. 일지망항공사니까. 그러면서 대한항공을 첫 면접으로 봤을 뿐 다른 회사의 면접들은 수두룩 빽빽이 받고 많이 낙방을 했어요. 키도 작고 아직 말빨도 딸리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서 그랬겠죠. 근데 대한항공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승이 2년 반 정도를 보내고 나서 합격을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나름 장수생입니다. 첫 면접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요.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오히려 그때 저는 저에 대한 강박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를 좀 더 오래 했었던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이게 결코 정답은 아니니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명 좋은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가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지원의 이력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저처럼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도 좀 받고 내가 스피치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가야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그때 합격 토익 점수 들으시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 최종은 580으로 봤고요. 대한항공 최종은 605로 봤어요. 그러니까 토익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저는 어차피 토익을 만약에 왜 이렇게 토익이 낮냐라고 압박 질문을 하시면 저한테 한두 달만 더 시간 주시면 제가 토익을 700, 800 원하시는 점수를 취득해 오겠습니다 라고 할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있었고 공부를 조금 그 부분이 토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매달려서 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점수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토익을 더 공부를 해서 올려서 갔으면 진급할 때도 유리했겠죠. 근데 제가 뭐 진급까지 바라보다가 승무원을 나온 게 아니라 중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런 낮은 저토익에도 승무원 합격이 됩니다. 제가 그냥 증빙을 하고 있잖아요. 키도 162, 3 정도예요. 작은 키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토익 점수만 무작정 올리고 뭐 성형을 하고 키 커 보이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과 스피치, 화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 연출하는 거,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개팅에서도 나를 픽할 수 있게끔,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나를 픽할 수 있게끔 하는 나의 재산이 될 테니까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시간도 더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늘스타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예승이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께는 제 자그마한 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작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